수업하고 있습니다. 이원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오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저는 저희 아이랑 같이 왔거든요, 오늘. 근데 저희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눈이 오면 요번에 영화 있잖아요. 눈의 여왕인가 하여튼 그 영화, 몰라 하여튼 뭐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눈이.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눈이 오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 승현아, 엄마, 눈 오는 날 움직이는 건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수정하더라고요. 전 저희 아이에게 눈이 오면 불편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면 살고 싶은 그런 엄마였었어요. 근데 아이가 하나씩 살아가면서, 불편하다라는 걸 익히는 것 같아요. 비가 와도 불편하고, 눈이 와도 불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로에는 눈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아직 지금 강의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멋진 남의 사업을 가지고 다른 일과 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서 저는 지금은 열심히 남의사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 많으시죠? 저 아줌마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죠? 오늘 졸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경상도에서 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상도 말이 어때요? 알아들으시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제2 외국어 같아요. 거기다가 좀 있으면 제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이 그룹 특징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리더님께서는 말씀이 되게 느리시잖아요? 그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기에 익숙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의 말투는 그분의 말투의 한 1.5배? 반응이 안 좋으면 2배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보여주셔야 돼요. 1시간 반 동안 2배속으로 강의를 들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래서 단 한 분도 졸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목청껏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 머리를 했어요. 저는 항상 머리를 커트만 쳤거든요. 항상 짧게 잘라주세요. 다시 미용실 오기 귀찮으니까. 남자분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여잔데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머리를 짧게 자르는데, 그분이 이제 웨이브가 약간 있으면 이쁠 거라고 1시간 만에 나온대요. 그래서 전 그걸 믿었죠, 그 말을. 그래서 1시간 만에 파마를 했는데, 그 1시간 하고 저희 아이도 머리를 자르고 거의 1시간 반 정도 미장원에 있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제가 그 미장원을 4년째, 5년째 갔거든요. 왜 마음이 아팠냐면 그 집에도 저희랑 똑같이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아이가 2명의 아이가 붕어빵 세계로 저녁을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7시 반이었었어요.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늦게 제가 너무 미안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둘이서 머리 감겨주고 머리 깎아주고 막 이러면서 아이는 저녁을 못 먹고 있다가 한 아이는 지쳐서 그 소파에 자고 한 아이는 옆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계속 만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1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 이 아이들의 2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 이 아이들의 10년 뒤는? 이분의 10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 다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머리를 자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인생이 나아진다라는 기망과 비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지 돈은 벌겠죠. 저도 돈을 벌고 그분도 돈을 벌어요. 하지만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메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아메 열심히 하세요. 아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목소리 가지고는 안 돼요. 좀 더 열정적이고 좀 더 에너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아메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나에게 귀한 보상이 온다라는 건 전 100% 믿거든요. 그렇게 믿고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얼마 전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마음을 좀 열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왜냐면 오늘 딱 이제로 올라오자마자 싹 봤어요. 혹시 주무시고 계신 분 있으면 깨워야 되니까. 근데 한 분이 주무시고 있었거든요. 지금 눈 떴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깨울 용의로 제가 웃긴 얘기를 하나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멘을 어떻게 하세요? 정말 목숨 걸고 하시나요? 할까 말까 망설이고 번민이 생기고 그러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오늘도 이 자리에 갈까 말까를 망설였다면 아직 그분은 아멘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는 거는 목숨 걸고 하는 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달 반 전에 철도 파업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철도 파업 있는 날 제 파트너 중에서 저 밑에 있는 뎁스 파트너를 후원하려고 이제 구미에서 이제 인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철도 파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기차표를 한 일주일 전에 예매를 해놓고 갔어요. 갔는데 기차가 안 와요. 한 30분 기다리다 기차가 안 와서 올라가서 얘기하니까 기차가 없어졌대요. 그 시간 기차가.
그러니까 제가 막 화를 냈거든요. 아니, 기차가 없어졌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왜 얘기를 안 해주냐고 막 투덜투덜 막 화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당황해 하면서, 기차가 그런 거 얘기 안 해준다더라고요. 내가 왜 전화를 안 해줬냐니까 그런 거 전화 안 해주는 거래요, 원래. 그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전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약속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난처해하면서 그러면 다음 30분 정도 기다리면 환승하는 기차가 오는데 그거 타고 이제 대전을 가서 대전에서 인천을 이렇게 거쳐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1시간 기다리는데 기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 기차도 더 연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전을 가도 환승해서 못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제가 얼굴 빨개져가지고 지금 내 인생에 걸린 문제고 그때 파트너들한테 홈미팅 하러 가기로 했었거든요. 홈미팅 뭔지 아시죠? 가서 제가 공부해주고 왜냐면 먼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못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막 항의를 하니까 그 영무원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두 분이서 막 뭐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무궁화가 하나 있는데 이 티켓을 끊어줄 테니까 서울역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가든지 가실래요? 물어보더라고요. 좋다고 그래서 딱 티켓을 구해서 탔어요. 탔는데 기차문을 탁 여니까 그 있잖아요. 군인들 있죠, 군인. 온 칸에 다 군인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중간에 웬 현병 그 폐차 딱 차신 분이 뒤로 확 따라보는데 순간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제 복장이 어땠냐면 전 까만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 까만색 코트에 까만 목티에 까만 가방에 그쵸? 거기다가 까만색 구두에 탁 들어가니까 모두 다 저를 한 반은 군인 장교인가 반은 저 여자가 왜 저러나 이 표정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아닌 줄 알고 다시 나왔어요. 다시 보니까 그 자리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군인 수송칸을 타고 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막 급하다 그러고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진짜 급한 건 맞죠. 왜냐면 그 사람 인생에 건드릴 수 있는 문제잖아요. 왜냐면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온다 그랬으니까. 저는 그 마음으로 아메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버스 타고 인천에 가서 강의하고 앉아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서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가서 딱 2시간 동안 딱 서서 얘기하고 또 그냥 막바로 나왔거든요. 전 아메를 그렇게 해요. 매 순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너무 귀해요. 저한테 온 수단이. 전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아메를 하기 전에 당신은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아메를 하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 잘 살고 싶었어요. 저희 신랑이 저랑 10년 동안 연애 끝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10년, 11년, 12년째 같이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저희 부모님, 어머님하고 아버님이랑 같이 지낸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저하고 이렇게 이렇게 인연이 있으면서 지낸 시간이 훨씬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 3가지만 골라봐라 이러면 첫 번째는 저희 신랑 만난 거고, 두 번째는 집에 TV를 사지 않은 거고, 세 번째는 아메를 한 거거든요. 사실 속마음은 아메가 첫 번째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저희 신랑이 삐질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신랑 저 뒤에 서 있네. 삐질 것 같아서 전 항상 첫 번째라고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 언니가 핸드폰에다가 우리 형부를 꼴통 이렇게 적어놨어요. 꼴통이 뭔지 아세요? 근데 저희 언니가 하는 말이 꼴통이라 적어놓으니까 우리 형부가 맨날 꼴통짓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언니가 저희 핸드폰에 뭐가 있냐면 내 사랑 병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신랑 친구다 보니까. 근데 전화가 오면 딱 보면요 갑자기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제가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꼴통이라 적어놓는 것보다 사랑 누구 적어놓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이렇게 하여튼 이름을 바꿔놨는데 하는 말이 정말 무섭더래요. 이름을 멋지게 바꿔놓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시크릿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신랑 핸드폰에도 내 사랑 원영이라고 적혀져 있고 제 핸드폰에도 내 사랑 병성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정말 사랑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많은 남자와 많은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많은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으세요? 많은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고 많은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딱 한 명한테 사랑받고 싶지 않나요? 내가 선택한 그 남자, 내가 선택한 그 여자분. 그쵸? 근데 죽을 때까지 왼수하다 죽잖아요. 한 사람의 마음조차 얻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거는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꿈판에 저희 신랑의 멘토 덱이라는 게 있어요. 제 신랑의 멘토 덱이라고 딱 꿈판에 적어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희 신랑이 강의를 하면서 내 인생의 멘토란 얘기를, 내 인생의 멘토 원형이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여러분 멘토랑 같이 살면 어떤 줄 아세요?
나를 멘토라고 부르는 남자와 같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이 와도 자기가 어렵고요. 우리 아메에서 탱코 하는 거 있죠. 안 하고 싶을 때도 눈치가 보여서 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 후원 갈 때 가기 싫지만 멘티가 옆에서 멘토라고 하는 막 이렇게 추켜 세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칭찬하는 그 사람 덕에 제가 고래가 된 거죠. 막 춤추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오늘 팁 하나 드리면,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는 와이프가 있다거나 신랑분이 계신다면 잘한다 당신 최고다 소리를 하세요. 저희 신랑은 그랬어요.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라도 당신이 한다면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성공 못하면 아메이는 사기라는 얘기를 전 들었었어요. 전 그래서 아메이를 사기로 만들고 싶지 않았고, 이 일이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라도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을 했었어요. 저는 포커스가 달랐죠. 처음부터 성공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세우고 이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박사 3년차 때가 3년 차 때가 맞을 것 같아요. 그때,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우리 학교 일찍 가잖아요. 뭐, 한 2달 정도 안 돼서 학교로 강의 들어 가잖아요. 근데, 갔는데, 아이 모유를 너무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이한테 모유 수유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배우니까 알잖아요. 모유가 뭐가 들어있는지도 알고, 면역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가 모유 먹었을 때 얼마나 잘 크는지, 그런 걸 아니까. 그래서 아이를, 이제, 그 실험실에 딱 와서, 유축기로 모유를 짜서, 딥프리저에, 마이너스 70도 냉장고 있거든요. 거기다 딱 보관했다가, 저녁에 갈 때 꺼내서, 이제 애 봐주는 아줌마한테 그걸 주고, 이제 애를 먹여달라 그러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균을 다루다 보니까, 균 감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모유를 수축하다가. 그래서 한쪽 가슴이 거의 3배 가까이 부풀면서 염증이 생긴 거죠. 근데 제가 열이 40도, 39도 계속 고열이 오는 거예요. 고열이 올 때 어때?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약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이한테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참았어요. 모유가 좋다니까. 그래서 밤마다 울면서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 와달라고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한 3분 만에 수술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이 상태로 5분 뒤에 폐혈증이 올지 10분 뒤에 폐혈증이 올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고 해서 큰 병원을 옮기지도 못하고 그 병원에서 막바로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하고요. 피고름을 차고 저는 학교로 갔었어요. 아무도 저보고요. 너 대단하다. 피고름 차고 학교에 강의 나온다. 이런 말 아무도 안 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메 하면서 피고름 차고 아메 하신 분 계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열이 날 것 같아서 안 가고요. 좀 아플 것 같아서 안 가고요. 오늘은 왠지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제사가 있어도 안 오고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가고요. 아이가 아플 것 같아서 안 가고요. 아이가 아파도 안 가고요. 만약에 아르바이트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돈을 주지 않아요. 저는 아메를 가슴에 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메가 보상을 주지는 않아요. 아메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슴에 품은 사람이 아니라 발로 움직인 사람에게 아메는 보상이 주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나는 아메를 알고 있어. 아메를 들어봤어. 아메를 할 거야 라는 그거 하나에 아메가 굉장히 큰 보상을 줄 거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많이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에게도까지 기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보상이 주어지는 일이라면 그 일은 가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그래요? 저는 진지하게 아메를 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저희 신랑이랑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정주영 회장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울산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혜택을 되게 많이 받아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도 정몽준 회장님, 그때는 정몽준 이사님이었었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졸업할 때 상 주면서 막 악수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런 현대 재단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분과 굉장히 유사한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 그러죠. 마쓰시다 고노스케. 저는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의 책 속에서 시바타라고 하는 그 시바타하고 사사키하고 전투가 있을 때 그 전투의 일화가 너무 괜찮더라고. 저는 그걸 가슴에 품고 있는데 사사키가 시바타 그 성령을 다 점령해가지고요. 이제 포위해가지고 이제 곧 전투에 거의 이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바타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사키의 그 전령들이 왔을 때 이미 자기들은 이미 그 안에 물이 많아서 전투를 장기전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물을 흥청망청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사키 그 전령이 가서 아직까지 먹을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시바타 그분이 그 성주가 어떻게 했냐면 물통을 다 깨버린 거예요.
물통을 다 깨면서 이제 먹을 물이 없잖아요.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은 나가도 죽고 안에 있어도 죽는다 소리죠. 그냥 먹을 물통을 다 깨면서 죽을 각오로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나가서 전투에 이겼어요. 저는 그게 바로 경영자의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메이를 그냥 5,000원, 10,000원 벌어볼까? 아니면 캐시백 300원, 400원 모아볼까? 이 마음으로 아메이를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정말 살기 어려운데 혹시나 이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쩌면 지금은 괜찮은데 내 노후 준비에 어쩌면 이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0.00001%라도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을 내서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신락 같은 희망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 그분들에게 감히 물어봐요. 아메이가 장사예요? 아메이가 직장인가요? 아메이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메이 비즈니스라 그래요. 사업이라고 그래요. 사업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을 하는 경영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사업체잖아요. 여러분들은 경영인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가요? 저희 신랑한테 물어봤거든요. 당신이 회사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고.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다 사장까지는 가겠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말 많이 해요. 왠지 하면 사장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우리 신랑은 부장도 못 갈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한 8년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메하기 전에. 전 저희 신랑이 너무 비전 없는 남자 같았어요. 왜냐면 적어도 안 되더라도 사장이라는 단어를 좀 외치고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부장이든 사장이든 주인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 노예들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노예 대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거지들이 꿈이 뭐냐고 하면 돈 좀 있어서 연말에 갈 수 있는 자전거를 하나 사겠다고 하는 그 꿈처럼 직장인도 마찬가지구나. 그 누구도 회장을 원하는 사람은 없구나. 누구나 다 종업원이 되겠다라는 말만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적어도 아메에서 제가 종업원이 아니라 제가 사장이기 때문에 경영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 순간순간 할까 말까를 망설이고 올까 말까를 망설이고 그 일은 내가 만약에 망설이고 있는 그 일은 나에게 기회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 마음으로 그 각오로 아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 강의장 들어오기 전에 되게 굉장히 떨렸었어요. 왜 떨렸냐면 아메를 하기 전에 아메를 딱 시작하게 되면 이분도 너무 좋다, 저분도 너무 좋다 막 이런 분이 있잖아요. 강의를 막 들으면서 정말 그런 분들이 이 그룹에 계시기 때문에 막 가슴이 설레었어요. 내가 그 그룹에 가서 무슨 말을 하지?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10년, 20년 했으면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저는 여러분들처럼 편한 자리에 앉아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맨바닥에 앉았거든요. 항상 저는 연예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학교 다닐 때 여자애들 어때요? 선생님도 좋아해가지고 뭐 커피도 갖다 주고 사탕도 갖다 놓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애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진짜 그래서 내가 마음이 메말랐나? 근데 저는 책을 보면 많이 울었거든요. 감성이 메마른 건 아닌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메이는 저의 적성에 맞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제 친구가 딱 2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2명 다 아메를 하거든요. 한 친구한테 내가 아메를 한다니까 하는 말이 네가 하면 내가 하게 하더라고요. 너무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처럼 사람 사귀는 거 싫어하고 저처럼,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이 너처럼 누구 인생에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 왜냐면 저는 제 친구가 결혼하는데도 누구랑 결혼하냐고 안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가 말해주길 바랬어요. 내가 누구랑 그 직업이 어디야? 이 사람이 뭐해? 이런 거 막 물어보면 혹시나 자기 신랑 되실 분이 직업이 옳지 않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으면 이 친구가 말하기 번거로울까봐 묻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제 성격을. 그런 사람이 누구한테 피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그 친구가 내가 이걸 한다니까 너처럼 사람 대인관계 못하고 아는 사람 없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애가 한다 하니까 네가 하는 거면 내가 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번 달에 키스 아파이로 들어갔거든요. 아메이가 저는 너무 좋은 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우리 신랑. 신랑한테 정말 내가 집에 오면 마음 편하고 당신하고 대화할 때 정말 행복하고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희는 다이아몬드끼리 이렇게 글을 주고 봤는데, 1,000억 자산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CEO가 강의를 하게 돼 있었는데, 1,000억 자산을 굴린 비법을 자기가 말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000억 자산을 가진 비법을 말해주는데, 그 1,000억 중에서 그 동그라미 하나는 성실인 거죠. 성실. 노력인 거죠. 그 동그라미, 또 다른 동그라미 하나는 그 사람의 믿음인 거죠. 이 일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될 수 없겠다라는 나의 성공에 대한 믿음. 마지막 동그라미 하나는, 이제, 뭐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건 별로 안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 있죠, 1. 1이 뭐냐면 사랑과 건강이래요. 저는 아내가 참 좋은 게, 이 일은 돈을 처음에 못 벌었어요. 저도 1년 8개월 동안 정말 사업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년 8개월 동안 혼자 다녔거든요. 1년 8개월 동안 혼자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언제 터지지? 누군가 터진다 하더라고요. 터진다고 하는데 안 터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 일은 나를 바꾸는데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지금 사업을 했는데 5년, 10년 됐는데 결과가 안 터지잖아요? 괜찮아요. 나를 바꾸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바꾸는데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아메를 하면서 왜 힘들었냐면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왜 말하기 싫었냐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았어요. 되게 웃기죠. 알아듣게 해줘야 되는 게 나의 임무인데 저 사람이 알아듣겠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냥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해봤자 엉뚱한 소리 할 거고, 말해봤자 못 알아들을 거고, 말해봤자 저 사람은 끈기가 없어서 그만둘 건데, 내가 괜히 그만둘 사람한테 이 말을 해서 괜히 번민스럽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번잡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한 발짝 안 나가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 아멘 하고 싶어서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죠? 안 그렇던가요? 저는 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희 언니한테 하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제가 포닥을 나가야 되니까 저희 언니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언니가 이 일을 하면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전 잘 살고 싶댔잖아요. 저는 잘 살고 싶은 수단을 공부로 잡았어요. 공부로 잡아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 먹고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 우리 언니를 보니까 왠지 우리 언니한테는 아메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언니는 말 잘 못해요. 저희 언니는 5층에 살거는데 아파트 5층에 사는데 저희 언니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 이유가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너무 싫대요. 이상한 사람이죠. 정말 그렇지 않아요. 언니 다리가 안 아파? 그러니까 5층까지는 운동삼아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언니한테 안매를 얘기하니까 저희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원영아 너 나 알잖아. 나 그런 거 못해. 그 말이 뭐였어요? 그런 거 못해?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못해.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못해. 그냥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누구한테 말 떼는 거 싫어. 이런 뉘앙스였어요. 저희 언니가. 근데 저희 언니가 지금 이게 올해 있죠. 다이아몬드 간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휴 에메랄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에메랄드밖에 못 갈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갈 거라고 막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아메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다 이해가 되는 행동들이에요. 저희 엄마는 저희 신랑을 굉장히 사랑해요. 저희 엄마는. 왜 사랑하냐면 그거겠죠. 저희 신랑이 저를 사랑해주고 잘해주니까 그런 사이가 이뻐 보이는 거겠죠. 그쵸? 저는 여우과예요. 왜 여우과냐면 저희한테는 정말 사랑하는 두 언니와 오빠가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부부싸움을 하면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부부싸움을 해서 엄마한테 와서 형부 얘기를 막 하잖아요. 하고 돌아왔으면 우리 언니는 좀 지나니까 형부랑 친해지더라고요. 다시. 근데 우리 엄마는 형부가 안 이쁜 거예요. 저는 그걸 어렸을 때 딱 보면서 우리 새언니도 마찬가지고 딱 보면서 저거는 옳지 않아. 저건 현명하지 않아. 그래서 저희 언니는 맨날 투덜거려요. 엄마가 왜 자기 신랑을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봤을 때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는 저희 신랑이 미울 때도 엄마한테 믿다 소리 안 했고요. 정말 이게 있나? 정말 얄밉게 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 딸이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왜 또 딸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신랑을 미워하면 나중에 내가 더 마음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덕에 우리 엄마가 우리 신랑을 정말 정말 이쁘게 해요. 세상에서 제일 마음 편하게 해주는 신랑이라는 거죠.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근데 하루는 제가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사를 지내러 제가 갔는데 하루 종일 우리 아메삽 어때요? 놀다가 가나요? 아니면 천지를 돌아다니다 가나요? 천지를 돌아다니다 가잖아요. 그쵸? 제가 정말 천지를 돌아다녀요. 정말 열심히 다니거든요. 다니고 딱 갔더니 막 음식을 하는데 저희 엄마가 원영아 고생했다 수고했다 운전 그날 제가 하루에 5시간 넘게 했거든요. 그럼 힘들 거 아니에요. 힘든 말 한마디 안 하세요. 그리고 막 음식을 하는데 제가 저녁에 차를 딱 마시고 있는데 저희 신랑이 늦게 회사를 마치고 왔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갑자기 생강차 타고 꿀 타더니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겠다고 막 나보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제가 연봉이 훨씬 많거든요. 제가 우리 저희 신랑 연봉이 2-3배가 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엄마 나도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왜 나는 생강차 안 주고 신랑한테만 주냐고 제가 투덜투덜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딱 정색을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영아 너는 너의 일을 하잖아. 너는 너가 CEO고 너 미래를 바꾸는 일을 네가 주의체가 돼서 네가 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 신랑은 봐라. 누군가의 일을 하고 있잖아. 누군가의 밑에서 누군가의 녹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은 단 1시간만 그 사람 일을 해도 피곤한 법이다. 냅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입 다물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정말 책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75년 동안 사형아를 자기 삶을 성공으로 이끌으신 우리 엄마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기에 모든 노하우가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힘들다 말다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내 거니까 이러고 했어요. 저희 신랑이 회사 생활에서 지치고 해도요. 괜찮아. 난 내 거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같이 이 일은 아시죠? 와이프가 잘해도 낙하산, 신랑이 잘해도 낙하산. 가능하잖아요, 부부가. 그래서 여러분이죠. 좀 현명해지세요. 와이프가 아내를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정말 그 사장 비유 맞추듯이 비유를 맞춰줘 보세요. 정말. 그리고 신랑이 좀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신랑을 어디까지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편해질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남자분들보다 이제 보니까 여자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돈을 버니까 누가 많이 써요? 누가 많이 써요? 남자가 많이 쓰나요? 여자분이 많이 쓰나요? 남자분은 제가 항상 강의를 가면 맨 앞에 바닥에 많이 앉거든요. 보면 벨트를 딱 보면 그 벨트가 그 벨트예요. 남자들 벨트는 잘 안 바뀌어요. 5년이 6년이도 계속 그거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입어도는 다시 다 잘 안 입지 않나요? 강의했을 때? 돈은 여자한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 사업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저는 자립하고 싶었어요. 여자로서. 저는 진짜 매번 얘기하지만 남편의 도움 가지고 돈을 쓰고 싶지도 않았고요. 우리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남편이 벌어둔 그 돈 가지고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오로지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 봉양을 해드리고 싶었고 또 능력 있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든든한 딸, 든든한 엄마, 든든한 와이프 되고 싶었어요. 그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메이가. 여러분들은 아메이가 아까 세탁, 머리 깎는 그 미장원 그 아저씨가 오래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 집을 5년 동안 갔지만 그 집은 내가 가기 전부터 하셨을 거예요. 저는 6년 전에 아메 사업을 시작했어요. 6년 전에 아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똑같이 열심히 했어요. 그분은 하루 종일 허리 아파하면서 앉지도 못하고 잘 되니까 계속 서서 하는데 잘 되면 뭐예요? 몇 끼니 하나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요. 건강은 안 좋아요. 6년 전에는 그분이 꽃미남이었거든요. 정말 잘생겼었어요. 지금은 저희 신랑보다 더 늙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일이 너무 좋았던 게 인간답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아메를 어떻게 하세요? 아메를 목숨 걸고 하시나요? 내 거라고 하고. 제가 요번에 쇼크를 받았던 게 책을 읽으면서 너무 놀랬던 게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소리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살다 보면 사람이 매번 잘할 수 있나? 안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호황과 불황은 누가 만든 거냐면 사람이 만드는 거래요.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이 일을 잘 만드는 것도 내 탓이고 못 만드는 것도 내 탓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황 때는 농사가 안 지어진다거나 수확이 잘못된다거나 이래서 문제가 된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내 탓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경영인이라면 절대로 잘못되게 냅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멋진 스폰서님을 갖고 있어요. 어떤 스폰서님이냐면
저한테 처음에 여러분들 혹시 여기 오는데 스폰서님 혹시 모시고 왔다거나 자리를 맡아준다거나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커피 해주는 스폰서님 계시죠? 계시죠? 저는 어떤 스폰서님을 모시고 있었냐면 커피는 항상 제가 들고 다녔어야 했어요. 그리고 자리는 제가 잡았어야 했어요. 8개월 정도. 그리고 스폰서님 다이아몬드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자리 잡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밤에 어떤 미팅이 있다거나 저희는 저희 스폰서님이 업라인 스폰서님이 김미정 앤 강영한 스폰서님이세요. 그리고 바로 위에 스폰서님이 김정순 앤 박진지 스폰서님인데 강영한 스폰서님이랑 김미정 스폰서님이 진주에 계시다 보니까 구미에서 진주까지 정말 우리 집 드나들듯이 다녔었어요. 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밤에 미팅이 있으면 항상 운전을 제가 했었어요. 가끔씩 스폰서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아니 왜 맨날 밤마다 나한테 운전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저희 신랑이 그냥 싫어했었어요. 왜 딱 오면 아시죠? 스폰서님 머리가 이렇게 떡져서 이렇게 딱 자고 다니까 떡이 딱 져 있고 저는 눈 빨개 가지고 운전대를 쥐고 있는데 저의 모습이 저희 신랑은 마땅치 않은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제가 그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주인의식이 생긴 거예요. 내 거라는 생각.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스폰서님이 운전도 다 해주고요. 커피도 다 챙겨주고요. 자리도 맡아줬으면 저는 의존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그 수단을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전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 스폰서님도 다이아몬드를 가셨는데 어떻게 갔냐니까 저희 스폰서님은 구미, 김미정 스폰서님은 진주. 스폰서가 없었던 거예요. 혼자서 스폰서만 보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파트너를 본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성공 비결이에요. 저희 스폰서님은요. 한 레그는 수속 다이아몬드인 저고요. 한 레그는 이번 달에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되는 정원수 리더님이세요. 그게 뭐냐면 정원수 리더님도 창원에 계시고 우리 스폰서님 멀리 있고요. 저는 옆에 스폰서님 옆라인에 살지만 옆에 없는 것처럼 하셨어요. 그래서 스폰서님 도움을 거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사업의 가장 큰 비법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성공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원망스러웠던 그 일이 딱 성취하고 나니까 모든 게 감사로 바뀌어요. 저희 스폰서님은요, 항상 손가락이 부러지게 글을 써요. 원원투를 아직도 써요. 그래서 그걸 배워놓으니까 저도 아직도 원원투를 써요. 제가, 난 스폰서님 처음에, 스폰서님 그거 다 알잖아요. 내가 그리면서 다 알잖아요. 이러니까 계속 하세요. 알아도 쓰세요. 이런 거. 처음에 암의 사업을 1달 반 정도 했을 때 저희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아파서 그날 밤에는 진주를 못 가겠더라고요. 강의를 들으러.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제가 암의 사업을 1월 달에 해가지고요. 2월 달, 3월 달에 참여점을 했거든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그 2월 달에 아이가 되게 많이 아파가지고요. 이제 집에 저녁에 강의를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내가 뭐라고 물어봤는 줄 아세요? 스폰서님 오늘 강의를 못 가겠어요. 아이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스폰서님 아이가 아픈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에 맡기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맡기고 가면 그 집에 누가 있냐면 그때 8살짜리 민우라는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7살짜리 여자아이가 한 명 있고요. 저희 아이는 2살, 4살이었어요. 거기다가 아이를 절대로 못 볼 것 같은 저희 박지지 스폰서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무뚝뚝하시거든요. 저분이 그래서 제가 또 신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스폰서님이 맡기고 가세요. 그 말에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아이가 아프다니까요. 2살, 4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그때는 암회를 한 지 1달 반밖에 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뭘 맹세했냐면 난 이것 가지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암회가 어땠어요? 전 욕심나서 했어요. 욕심이 나더라니까요. 욕심 안 나셨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정말 욕심이 났었어요. 그래서 못하더라도 내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난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반드시 예스 하겠다.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노하우가 뭐냐면 나는 반드시 예스 하겠다. 스폰서님한테.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는데 오기가 하늘이 찔렀어요. 제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배려심이 없어? 파트너 아이가 이렇게 아프다는데 어떻게 내가 평소 때 게을렀던 사람도 아니고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좀 마음 편하게 그래서 리더님 애 아프니까 좀 쉬었다가 애 그거 해서 오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 네 애들한테 맡기고 오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애를 맡겼어요. 맡기는데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리고 그때 갔던 그 강의에 제가 뚜껑이 날아갔어요. 그때 갔을 때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내 감정과 그분의 강의가 맞았겠죠. 그래서 막 울면서 그리고 운전했죠. 그리고 울면서 스폰서님 주무시고 운전하고 막 오는 차 안에서 맹세를 했어요.
어떤 맹세를 했냐면 스폰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각오가 됐다고. 무조건 예스할 각오. 그래서 스폰서님은 4년 9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를 갔겠지만 나는 3년 반 만에 그보다 땡겨서 1년이라도 땡겨서 가겠습니다. 왜? 그게 정석이잖아요. 시스템이 있잖아요. 저는 복제하기로 했어요. 가장 똑똑한 이사벨이 가장 잘하는 방법은요, 스폰서를 복제하는 거래요. 근데 가장 멍청한 복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멍청한 복제는요, 정말 어리석은 복제는요, 자기를 복제하는 거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스폰서를 복제하는 게 성공인데, 많은 사람들은 마웨이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각오를 하고, 그러고부터 내 사업으로 했어요. 단 한 번도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내일 강의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지 않았고요. 기록을 스폰서한테 묻지 않았어요. 왜? 내 거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라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내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논문을 쓸 때 보면요, 논문에 이름을 쓰잖아요. 이름을 쓰면 교수님이 딱 불러요. 뭐라냐면, 너는 부양할 가족이 없잖아. 제가 결혼을 박사 2년차 때 했거든요. 부양할 가족이 없으니까 다들 부양할 가족들이 많으니까 이번엔 누구누구 이름을 집어넣자. 분명히 내가 실험을 거의 많이 했는데도 이번엔 누구누구 이름을 집어넣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거기에 대놓고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따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격도 못 됐던 거예요. 인생이 35 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선택해서 그 자리까지 온 줄 알았는데, 저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선택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인생을 선택하세요? 우린 메뉴판도 선택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입고 싶은 옷 하나 선택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저희 신랑이랑 굉장히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이렇게 아이들이랑 막 먹으면서 밖을 보니까 건물이 너무 이뻐요. 엄청난 건물들이 있는데 저 많은 건물들이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저 건물의 주인이 되길 바라지 않을까? 우리는 왜 내가 가진 아파트 한 채 갖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이거면 됐지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살까? 전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혹시 만족과 체념의 단어를 헷갈린 거 아니세요? 전 제가 헷갈렸던 거 알았어요. 이래도 괜찮아. 난 만족해. 전 그분한테 물어봐요. 정말 만족하냐고. 정말 만족하냐고. 옷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만족하냐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 돈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만족하냐고. 부모님 편찮 내실 때 빨리 쾌유하세요. 완쾌하세요.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도 괜찮아요. 하면서 하는지, 아니면 저래서 오래 살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살아가는지. 그게 적성이 맞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저를 업고 다녔어요. 얼마나 이뻐했는지 아시겠죠? 진짜 이뻐했는데, 저 대학교 때 자취를 하잖아요. 자취를 하면, 오늘은 이 집에서 나오면 내일은 저녁에 학교 마치고 딱 다른 방에 가면 다 이삿짐이 다 옮겨서서 포장 인사가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옛날에. 누가 했냐면 아버지가 하셨어요. 진짜 이뻐한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저희 오빠가 사업을 해서 망했거든요. 사업을 해서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면 혼자 망해요? 망하면 혼자 안 망해요. 같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희 인생에 이게 가난이구나라는 거를 전 처음으로 경험했는데,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전 출가 외인이죠. 결혼했죠. 집에 갔더니 집에 빨간 딱지가 막 붙어 있는데 저희 엄마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원영아 밥 먹자 이러더라고요. 빨간 딱지를 보고 밥이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저거 뭐야? 신경 쓰지 말고 밥 맛있게 먹자고. 저 딱지가 보기 싫지 하면서 우리 엄마가 떼면 안 된다더라고요. 떼서 가구 뒤편에 딱 붙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원래. 근데 안 되는 게 어딨나 하면 되지 이러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아주 편하게 저는 부도가 나도 저렇게 마음이 편할 수 있구나. 부도가 나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성공자는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일어나시더라고요. 다시 뭐 어때? 건강을 망친 거 아니잖아? 다시 하면 되더라 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걸 봤던 것 같아요. 암에서 어려우세요? 암에서 어때요? 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2년 했는데 3년 했는데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빚지고 말아먹고 그만뒀다라는 소리 안 들으세요? 전 그분한테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전업으로 열심히 했대요. 두 분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부부가 전업으로 아메를 열심히 했는데 2년 동안 4천만 원만 말아먹었어요? 한 1억 말아먹지 않았냐고 내가 물어봐요. 왠 줄 아세요? 아메를 안 하더라도요. 부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직장 안 다니고 소득 없이 생필품을 쓰고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 2천만 원만 말아먹을까요? 1년에? 아니에요. 애들 학원비만 써도요. 엄청난 돈을 쓸걸요. 아멘은 상식이라니까요. 물건을 먹고 쓰고 입고 바르고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요. 네트워크가 쌓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물건을 쓸 수 있는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멘 한다고요. 가게를 내지도 않았고 아멘 한다고 직원을 고용하지도 않았고 아멘 한다고 신제품 개발하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단지 아멘 한다는 그게 뭐였냐면 정말 이 제품이 좋은지 공부하고요. 정말 이 제품이 좋으면 누군가에게 얘기하고요.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거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쌓이니까 이렇게 커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쌓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3년, 10년 걸려도 괜찮겠다는 마음으로 뛰었거든요. 전 당장 결과를 바라지 않았어요. 공부했던 사람들이 특징이 잘 믿어요. 잘 믿어요. 저희 선배 중에 한 명이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막 나왔거든요. 한국인 최초로 박사 과정에 네이처라고 하는 논문 아시죠? 황우석 교수님이 이렇게 그 네이처 셀 사이언스 이 세 잡지에 실리면 대학 교수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독일에 있었는데 그 선배가 그 논문에 나오기 전에 10년 동안 한 논문 결과가 영국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했거든요. 10년 동안 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하루 저녁 정도 그 실험실 완전 난리가 났죠. 10년 동안 한 프로젝트를 영국에서 나와버리니까 이분은 어떻게 돼요? 졸업도 못하고 완전 백수죠. 부부가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제기하던데요. 어떻게? 교수님이 독일로 가봐. 이거 가지고 좀 포인트를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자. 독일 가서 6개월 만에 쓴 논문이 사이언스하고 그 네이처 신문에 나온 거예요. 잡지에 나온 거예요. 표지 모델대로. 인생은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해놓은 그 일이 반드시 거기에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내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인 줄 알았다고요. 아메이가. 그래서 쉬웠어요. 재밌었어요. 누구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실컷 공부했더니 다른 사람 이름 나가고 그런 거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적성에 맞으세요? 전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이 저희 적성에 딱 맞았어요. 어떤 아이가 프랑스에서 어떤 갑부가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 아니고 어떤 그걸 했냐면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거를 맞춰보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거 하나. 그래서 그거를 공고를 한 거예요. 신문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 돈, 시가, 여유, 별의별 질문이 다 온 거죠. 답변이. 근데 그거를 8살짜리, 9살짜리 여자아이가 맞췄어요. 뭐라고? 그 답이 뭔지 아세요? 답이 야망이었대요. 야망. 그런데 그 8살짜리 아이의 오빠가 항상 그래요. 얘는 욕심이 많아요. 얘는 하고자 하는 게 많아요. 얘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여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빠 그건 욕심이 아니고 야망이야.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낮춰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한테 아메하기 전에 우리 큰 꿈 안 꿨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꾸고 있는 꿈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큰 꿈 말하나요? 우리가 집을 수십 채 갖길 원하나요? 아니잖아요. 내 집 하나, 내 차 하나, 내 아이 공부시킬 수 있는 거, 인간답게 사는 거, 내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 그 사소하고 작은 거, 그거조차 해결이 안 되던데요. 혹시 다 해결되세요? 저는 해결 안 됐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들어가서 요양비를 내야 되는데 제가 내야 됐거든요. 제가 내는데 첫 달에 딱 내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서 제가 뭘 했냐면 아버지가 이 상태로 오래 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사랑했는데, 진짜 아빠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빠가 이 상태로 오래 살면 내가 매달 이 요양비를 대야 되는데 어쩌면 좋지? 아버지가 제 마음을 읽었나 봐요. 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구나. 이건 인간이 아니구나. 적어도 내 아이한테만큼은 나하고 똑같은 그런 아픔은 주지 말아야지. 난 능력 있는 엄마가 돼야 되겠구나. 내 자식을 죄짓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아버지한테 내가 맹세를 했거든요. 아빠, 엄마는 내가 지켜드리겠다고. 엄마는 내가 요양비를 다 대드리겠다. 한 달에 500만 원 되는 요양비를 500만 원 되든 600만 원 되든 내가 해야겠다고. 아버지 걱정 마시라고. 근데 저한테 수단이 없었어요. 그 말을 하는 그 당시에 저한테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빠 나 사랑하잖아요. 나 사랑하니까 로또 복권 하나만 가르쳐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로또 번호 저는 한 번도 내 돈으로 로또를 안 사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막 그랬어요. 아빠 있잖아요. 로또 번호 좀 가르쳐주면 내가 좋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로또 꿈을 꾼 거예요. 계속
꿈에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3개, 4개까지 거의 그냥 진짜 다가가는 느낌 있죠? 4개까지 맞춰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빠가 말하는 게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기억을 못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 거의 싱숭생숭하게 제가 그리고 아메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나에게 로또는 아메였구나 라는 마음으로 아메를 했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아까 그 머리를 해주시는 그 미용사하고 저하고요, 바쁘기는 매일 마찬가지예요. 밥 많이 못 먹고 다니기 매일 마찬가지고요. 몸이, 그래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난 너처럼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못하겠다. 저보고 그러더라고. 저보고 천지를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을 하지 않았죠. 우리 말하면 싸우잖아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도 너처럼 못 살겠다. 오늘이 내일처럼, 내일이 오늘처럼. 내일도 비전 없고, 그 다음날도 비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너처럼 못 살겠다. 차라리 힘들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갖고 있고 행복을 가슴에 품고 있는 내가 훨씬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2살, 4살 때 아이를 시작했으니까 아이가 어릴 때 제가 아메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를 어디 맡겨놓는지도 가끔씩 깜빡깜빡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데리러 갔는데 여기가 아닐 때도 있고. 아니 정말 진짜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4살, 말이 4살이지만 이 아이들이 생일이 10월생이에요. 태어나자마자 2살 된 기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1월이잖아요. 1월에 시작해놓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어려요. 나이만 먹은 거죠. 그 2 아이를 데리고 시작하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다라, ABCD 단 한 번도 가르쳐준 적 없어요. 이승현, 이수빈 한 번도 내 손으로 이거 너 이름은 이승현이야 라고 적어서 가르쳐준 적이 없었어요. 미쳤죠. 아메이에. 미칠만한 일 아닌가요? 기회가 없을 뿐이지 기회가 주어지면 그 일 가지고 멋지게 해볼 만한 일 아닌가요? 안 괜찮나요? 그래서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지가 공부를 안 해서 학교를 가니까 힘들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붙들고 늘어지더라고요. 이수빈 이름 이렇게 쓰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가나다라를 가르쳐주는데 중요한 거는 둘째가 첫째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첫째가 가나다라 하니까 ABCD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2 아이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그 2 아이가 참 잘 컸어요. 참 잘 컸어요. 아메 하시다 보면 아이 걱정하시잖아요. 전 진짜 아이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아메 하기 전에 그렇게 힘들어도요. 전 저희 아이들 있는 데선 설거지 같은 거 안 해요. 왜냐면 눈 뜨고 있을 때는 책 보여주고 한다고 아무리 못해도 한 50권 이상을 항상 읽어줬거든요. 옛날 애들 책은 얇잖아요. 50권, 100권을 기본으로 읽어줬어요. 이유식 하루에 2개씩은 반드시 해줬어요. 우리 아이가 입맛이 그래서 2개씩 해주고요.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그 아이를 맡기고요. 아메를 하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서 아이를 천지에 맡겨놓고 돌아다니면서 저 엄마 이상하다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아메 한다는 이유만으로 옆집 아줌마가 우리 애랑 놀지 마라 소리도 들었어요. 전 그것도 내려놨어요. 아메 하다 보면 내려놔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양손에 꽉 쥐고 하나요, 아메를? 저는 뭘 내려놨냐면 아메 한다고 집에 갔더니 형부가 집에 오지 말래요. 아메 한다고 집에 갔더니 우리 오빠가 자기 집임인데 불구하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아메 한다고 제가 했더니 옆집 아줌마가 우리 집에 오다가 그냥 안 오더라고요.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고요. 아메 한다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갔더니 생일잔치에 초대를 했더니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전 그런 거 다 내려놨어요.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거는 누군가의 평판과 누군가가 말하는 그 뒷얘기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 아이 인생에 내가 진짜 등불이 돼줄 수 있는지, 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거 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는지, 우리 아이가 오늘은 비가 와서 눈이 와서 우산 쓰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비 다 맞고 우산 없이 눈 맞으면서 올 수 있는데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진짜 우리 아이가 내가 필요했을 때, 지 인생에 비가 내릴 때, 지 인생에 눈이 내릴 때 받쳐줄 그런 우산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재작년에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돼서 여기에 워컬인지 힐튼인지 구분이 안 돼. 힐튼인지 하얏트다. 하얏트에 다이아몬드 이상의 그 아티스트를 출시가 돼서 거기서 파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왔었어요. 파티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나는 드레스를 입고 거기서 화장도 해주고 하룻밤 자는데 2천만 원이 넘는 방에서 막 파티를 하고 오는데 띠링띠링 문자가 온 거예요. 눈이 온대요. 눈이 와서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가래요. 유치원에서. 꽤 멀거든요. 근데 난 여기 있어요. 우리 신랑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누가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너무 없거든요. 아는 사람이 많아야 아메 하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내성적으로 해도요, 수업까지는 그냥 와요. 진짜. 저는 유치원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유치원에. 우리 애 아는 엄마. 왜냐면 그분들이 나를 별로 안 반기더라고. 얘기하려면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싫은갑다 이러고 안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미 엄마들이 와서 다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한 엄마한테 연락하니까 한 엄마가 지금 모르는 엄마인데 우리 아파트 사는데 그 엄마는 차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하필 그 엄마가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없어서 자기 애 데리러 가는 길인데 우리 애도 데리고 갈까요?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2명은요. 그 엄마가 자기 애 손잡고 갈 때 뒤에서 손잡고 눈을 펑펑 맞으면서 집에 왔었어요. 제 마음이 아팠겠죠. 계모가 아니니까. 나는 맛있는 거 먹는데 맛있는 게 뭐 넘어갈까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등 파진 옷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옷 입고 좋아서 막 내 기분이 갑자기 막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이는 어떡하지 이런 거.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애들이 그날 너무너무 행복했었대요. 그 눈길을 걸어오는데 아무도 없는 그 눈길을 걸어오는데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러면서 엄마 눈이 왔는데 아무도 안 밟았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까지 오는데 걸어오면 20분 걸리는데 1시간 넘게 걸렸대요. 우리 아이 인생에는 어쩌면 엄마가 없어서 엄마 때문에 비를 맞았어요. 마음이 우울해요. 아파요. 이게 아니라 엄마가 안 와서 1시간 동안 눈싸움을 하면서 집을 갔어요. 엄마가 있었으면 이 눈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해로워. 응? 엄마가 옆에 있으면 분명히 그러면서 눈도 못 만지겠을 건데 우리 아이들은 눈을 1시간씩 만지면서 그 자리를 걸어서 집에까지 왔다는 거죠. 저는 선택을 했었어요. 내려놓을 걸 선택했고요. 골랐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메를 얘기하면 있잖아 나는 이거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분한테 반드시 얘기하세요. 당신은 인생에 선택의 기회가 없는 사람이라고. 선택이라고 하면 A도 알고 B도 알아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당신은 지금 B밖에 모르지 않냐고. A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서 그 선택을 할 생각을 하냐고. 저는 그렇게 꼭 얘기해요. 저는요, 암회하기 전에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선택당했고, 계속 누가 선택해주는 걸 그냥 따라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레스토랑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9층에서 딱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밭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 건물의 주인이 있을까? 그렇게 많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저 많이 널려 깔려있는 저 아파트, 한 동 말고요.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냥. 은행, 화장실 은행 거, 뒷방은 누구 거, 이게 아니라 100% 내 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많은 거 안 바라잖아요. 저는, 그래, 화가 났었어요. 야매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분노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속았다. 속았네?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나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치약을 쓰면서 돈을 쓰는 사람이 있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한 부류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써주는 그 치약 때문에 평생 편하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후자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후자가 되고 싶나요? 근데 후자가 그냥 되나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아메를 알아. 아는 거하고요. 행하는 건 달라요.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모르니만 못해요. 모르면 마음이라도 안 아파요. 모르면 추락도 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근데 퍼스트 클래스를 타본 사람이 그 다음에 탈 때 퍼스트 클래스를 못하면 마음이 아파요. 욕구가 생기는 거죠. 욕구가 있잖아요. 하지만 아예 없었던 사람은 욕구조차 없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다니까요. 그래서 어설프게 여기 와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알아서 마음만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저는 저희 아이들, 제가 35 아메를 시작했어요. 35 아메 시작하다 보니까, 또래 지금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그렇더라고요. 제 파트너 아이들이 다 그래요. 근데 한 분이 하다가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만나잖아요. 우리 아이가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그래서 무슨 말 하다가 그 애한테 말하니까 그 애가 우리 애한테 그랬대요. 너 엄마 요새 미팅 안 나온대. 엄마 왜 안 나오는데? 라고 우리 애가 물어본 거예요. 그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 애가 뭐라죠? 진짜야? 그러더래요. 걔가 진짜야?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러더래요. 나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마음 아프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 나 그럴 줄 알았대요. 우리 엄마 그럴 줄 알았대. 우리 엄마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대요. 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그래요. 초등학교 아이들이랑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밥맛 없는 사람 1위가 엄마래요. 남자분들 웃지 마세요. 3위예요. 2위가 선생님이래요.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면서 엄마면 어떡하지?
선생님이면서 엄마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끝장이죠, 끝장. 여러분 있죠. 스폰서님이 뭐라 하나요? 좀 저처럼 빡센 스폰서님 만났어요? 강한 스폰서님?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원영 리더님. 두말 안 하는 그런 스폰서님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한테 엎드려 절을 하셔야 돼요. 강철도요, 사람도요, 두들겨야 땅땅해진대요. 강철도 많은 그 두들김을 받아야 얘가 강철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물러진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파트너들한테 그래요. 나는 인기 있는 스폰서는 안 될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는 스폰서는 되고 싶다고. 그래서 내 입에서 쓴소리 나갈 때 싫어하지 말라고. 성공하고 그때 얘기하라고. 성공하기 싫으면 막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안 할 건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감정상에서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저는 그분들 보면서 진짜 어리석고 어리석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매달 1,0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스폰서님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어요? 저희 스폰서님 와가지고 저보고요. 이원영 리더님, 아메이가 가만히 보니까 피라미드더라. 그래서 이원영 리더 안 했으면 좋겠어. 별로 비전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우리 스폰서님이 얘기한다고 한들 제가 안 하겠어요? 할 거라고요. 스폰서님이 미팅 나오지 말라도요. 숨어서라도 난 나가서 할 거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아메이였어요. 제가 느끼는 아메이,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메이와 내가 갖고 있는 아메이가 다를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행동이 다르니까. 저는 매번 생각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지도 않았고요. 정말 고열에 시달려서 발이 후들후들 떨리면서 아메이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이 정도 주어지는 보상이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까처럼 열심히 살지만 저도 열심히 해요. 제가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10만 원을 넣으니까 한 100km 가더라고요. 차가. 근데 1000km. 1000km 정도 가더라고요. 연비 되게 좋죠. 1000km 정도 가는데 저번 주에는요. 제가 3번 넣었어요. 그러면 3000km를 달렸다는 소리죠. 일주일에. 기본이에요. 왜? 내 거니까. 제가 김밥촌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와달라 하는데 제주도는 너무 먼 것 같아요. 저기 못 가겠어요. 제가 그럴까요? 내 건데 가죠. 저는요. 인천이든 서울이든 대전이든 광주든 전주든 어디든 오라면 다 가요.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저는 저희 아이가 요만한 놀이터에서 뛰어놀기 바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자기 땅인 것처럼 뛰어다니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해서 우리 다이아몬드 되기 전까지 바다가 뭔지 강이 뭔지 산이 뭔지 몰라요. 바다도 안 데리고 갔고요. 캠프가 뭐야? 우리 애들은 캠프가 뭔지도 몰라요. 낚시? 한 번도 안 데리고 갔어요. 우리 아이가 처음에 간 낚시는요. 작년에 괌에서 낚시 보내줬거든요. 크루즈 배 태워서 요트에서 낚시한 거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낚시 밥으로 뭐 준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먹기 어렵다는 참치회를 꼽아가지고요. 낚시를 했다니까요. 재밌죠?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차림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물고기를 만지고 놀았고요. 우리 아이 첫 산은요. 치앙마이였어요. 첫째 쳤다는 코타키나발루에 코타키나발루 산 있죠. 키나발루 산. 거기 갔었고요. 둘째 첫 산은 치앙마이였어요. 그렇게 바다가 어디 안 가고요. 산이 어디 안 가더라니까요. 저가 월화수목금토일, 저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었어요. 월화수목금금금이에요. 왜냐면 생각해봤어요.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아. 난 그렇게 능력 있지도 않아. 난 어린애 2살, 4살짜리 아이도 데리고 있어. 나한테는 정말 도와줄 수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를 맡기려면요. 어떤 사람은 어머님이 와서 맡겨준다는데 저는 저보다 더 몸값 센 저희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이를 맡길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아이를 한번 맡기면 100만 원은 그냥 깨져요. 차비도 드려야 되고요. 60만 원씩 50만 원씩 용돈도 드려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카드를 주면서 아이들이랑 뭐 사드세요 하고 주면요. 굉장한 걸 사드세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은 그냥 깨지기 때문에 저는 아이 팬티 한 장 안 살피면서 아메를 했거든요. 저희 신랑이 그때 과장이었었어요. 과장 버리 가지고요. 아이 2명 키우면서 부모님들 용돈 들여가면서 아메삽 해가면서 힘들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오빠가 부도를 냈다고. 오빠가 부도 내면 저희는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아파트 중동금을 우리 오빠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아파트 3군용까지 대출받아서 전 아파트를 입주를 했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무섭고 힘들었어요. 저를 벼랑 끝에 세운 거죠. 근데 전 뭘 알았냐면 그래 이 세상에는 은행에 돈을 꼽아놓고 이자를 받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은행에 돈을 쓰면서 이자만 내는 사람도 있네. 난 후자가 돼야지. 그래서 능력을 키워야지. 꼭 내 집이어야 돼? 우리 집이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전세가 아니고 내 집이지만 은행에 70% 이사가 있고 60% 이사 있어도 괜찮아. 나는 그걸 바탕으로 이 사업을 키워서 다 갚으면 돼.
작년에 그래서 12월 달에 이사를 했어요. 내가 꿈에 그리던 집으로. 처음에 2금융, 3금융까지 대출을 받아놓은 그 집 있죠. 43평. 3금융까지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가가지고요. 제가 꿈을 꿨어요. 나중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평수의 아파트를 막 그리면서 그 집에 갈 거라고 사진을 막 오래 붙이고 했거든요. 나중에 작년 연말에 우리 집에 아시죠? 카talog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 입주할 때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수를 막 넘기면서 이제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거 가구 때문에 막 맞추려고 막 보는데 그 평수만 없는 거예요. 이 평수가 어디 갔지? 가만 보니까 그거 어려워가지고 내가 꼼판에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에요. 제가 저희 엄마랑 작년 연말에 보너스를 받았는데 이제 집을 이사했으니까 가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가구 사러 가자니까 엄마가 많이 사지 말자 원영아. 딱 1,000만 원 이상은 사면 안 된다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 딱 가가지고요. 저는 분명히 1,000만 원짜리 살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간단한 식탁 하나 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게 마음에 드나 봐요. 그 식탁이. 굉장히 비싸요. 2,000 몇백만 원짜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엄마 이뻐요 이러고 난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흥정을 하시더니 흥정을 해가지고요. 저보고 현금으로 하면 싸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은 가구 다 산 줄 알았죠. 식탁 하나 샀는데 그 돈을 지불을 하고 샀어요. 근데 있죠. 그 가구를 사서 저희 집에 딱 거실에 놔뒀는데 저희 엄마가 집을 안 가시는 거예요. 엄마는 집이 울산이거든요. 울산을 가셔야 되는데 그 가구를 만지하면서 너무 좋대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걸 갖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너무는 평생 동안 갖고 싶었던 거는 여자 인생이 평생 동안 이 식탁 하나 제대로 고를 수 없는 인생이구나. 저희 엄마 부자였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도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몇 천만 원짜리 식탁을 탁 살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릇을 막 샀는데 그릇이 오니까 저보다 더 행복해 하시는 걸 막 닦으면서 여기 넣었던 그릇을 진열장에 막 꼽으면서 너무 이쁘다는 거죠. 여자 인생이 그래요. 그렇게 이쁜 그릇을 보고도요. 마음껏 선택하지 못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껏 선택하시나요? 마음껏 선택하면서 저는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원하는 것조차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절날 조카들한테 용돈 주면서 이거 주면 다음 달에 고민될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가난한 건 괜찮아요. 하지만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내일 또 가난하게 내일은 이거 줄 용돈이 없을 거라는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좀 못 나면 어때요? 지금 내가 은행에 빚이 좀 있으면 어때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어때요? 근데 난 뭐 갖고 있어요? 희망과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메이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치약 쓰고 샴푸 쓰는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 가지고요. 그냥 기회만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메를 처음에 시작하면요. 꼭 겨울바다에 서가지고요. 물방울에 탁탁 튀면 얼마나 차가워요. 물 튀면 차가워요. 근데 그 바다에 퐁당 빠지면 안 차가워요. 저는 처음에 아메 사업을 하니까 진짜 아스팔트에 눈이 녹는 것 같은데요. 한 명 좀 하겠다 해서 데려다 놓으면 이 사람이 집에 가버리고요. 한 명 좀 이렇게 해면 2명이서 그만둬버리고요. 진짜 아스팔트에 눈 녹는 거 보셨어요? 저는 너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딴짓을 좀 하고 나니까 거기 쌓이기 시작하던데요. 저는 이 일이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아스팔트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눈이 녹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내린 그 눈이 아스팔트 온도를 낮추더라니까요. 낮춰놓으니까 그때부터 눈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절대로 허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공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짜를 바란다면 성공이라는 단어를 꿈꾸지 말으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한번 내려놔 보세요. 저는 내려놓고 시작했거든요. 상식적으로 했어요. 아메이를. 발이 움직이면서 했어요. 우리 신랑 아침에 저렇게 일찍 출근하고 저희 둘 첫째를 맞았을 때는 저희 신랑이 한 달에 일본을 7번, 8번을 갔었어요. 거의 같이 없었어요. 거의 같이 없었고요. 주말이 어딨어요. 저희 신랑 주말에 쉰 거는 아메이 사업을 해서 제가 다이아몬드 정도 됐을 때부터 주말에 쉬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주말이 어딨어요. 눈치 본다고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출근했었어요. 근데 그렇게도 바뀌지 않더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인생이 안 바뀌는 일이라니까요. 저희 신랑이 하루는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직장에 그 부장님이, 그 말년 그 고참 부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내가 저번 달에 전기세가 얼마 나왔게? 라고 물어보더래요. 가스비. 그래서 저희 신랑이, 글쎄, 파주니까 좀 비싸지 않을까요? 막 이러니까 5,000원 나왔대, 5,000원. 12월 달에. 우리 신랑 놈들 5,000원이니까, 내가 안 뗐다 그랬대요. 보일러를 안 뗐대요. 가스 보일러를. 그래서 파카 입고요. 양말 신고 돌아다녔대요. 저희 신랑 회사 연봉 꽤 세거든요. 꽤 세요. 그러면 부장이면 꽤 될 텐데 그분도 아는 거죠. 이 돈으로는 내 남은 50년, 60년을 먹고 못 산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레일 커즈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래과학자죠. 엄청나게 유명한 그분의 책에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두꺼워서 특이점이 안 보이겠더라고요. 웬만한 책 2권이에요. 여러분 그 있죠. 부의 미래 책 아시죠? 부의 미래 책 두껍다 그러잖아요. 너무 두꺼워서 미래가 안 보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책의 2배예요. 그 책의 2배. 너무 두꺼워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40년 인간은 죽지 않는다. 작년에 9월 달에 인간의 미니네를 만들어냈었어요. 작년에 6월 달에 인간의 췌장도 만들어냈어요. 재작년 2012년 재작년에 일본에서 인간의 미니 간 있죠, 간. 0.2mm짜리 만들어냈었어요. 자, 간도 만들어내고 췌장도 만들어내고 심장도 만들어내고 뇌도 만들어내요. 뇌 기억도 이식해요. 올 1월 달에 뭐가 나왔어요? 인간의 기억을 체인지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G세포를 옮겼더니 기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기억을 지워주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은 10년 딱 돼가 나쁜 기억을 싹 지우고 해맑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생활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왠가 잡다한 나쁜 기억을 다 갖고 있으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산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있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생명을 살 수 있다라면 그건 그때부터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픈데, 우리 엄마가 아픈데 10만 원치만 고쳐주세요. 20만 원치만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신장을요 10분의 1만 달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과거에는 돈이 불편한 존재지만 내 미래에는 돈은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나한테 있어야 될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돼요. 몰랐으면 몰랐지만 이런 수단이 있다는 거 알면서 해내지 못한다면 반드시 나중에 누군가의 추궁을 받을 거예요. 니 그때 그거 한다더만 왜 못했냐는 소리를 반드시 들을 거라는 거죠. 울산요. 저는 울산이 고향이에요. 울산은요. 적어도 아메를 얘기하잖아요. 아메 얘기하다 그만뒀다 하면요. 뭐라는 줄, 아메 그 이상해서 그만뒀다 하면요. 다 돌아서서 뭐라는 줄 아세요? 다 돌아서서 서울은 모르겠지만 울산은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 누구는 성공했던데 네가 못해서 안 되는 거지. 이게 왜 이상해라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자신 없어서 일을 안 한다고 하지 이 일이 이상해서 안 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이 일조차 못 해내면 다른 일을 더 못 해내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마음만 품고요. 내가 제대로 하겠다는 원칙과 원리만 딱 원칙을 만들어 놓는다면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아직도 번민이 되나요? 할까 말까 왔다 갔다 되나요? 그럼 아직 멀었어요. 그거는 아직 각오가 쓰지 않은 거예요. 아직 각오가 쓰지도 않았고요. 아직 성공할 기회가 그 사람한테는 안 가요. 무조건이죠. 제가 무조건 인천을 간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니까 기차가 되든 뭐가 되든 기어서 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 주 뭐 어떤 줄 아세요? 그 다음 주에 인천을 또 가려고 하니까요. 기차는 있어요. 아니 기차가 아예 없어요. 기차가 아예 파업을 해서. 아예 기차가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요. 눈이 그때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요. 버스가 그 시간대 버스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차가 BMW거든요. 후륜규등이에요. 눈길이 얼마나 잘 미끄러져요? 그쵸? 눈길이 쫙쫙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차를 몰고요. 인천까지 갔어요. 몸살이 날까요? 안 나요. 바이러스는요, 어디에 약해요?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요.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가지고요, 내 몸에서 자체적으로 나는 이 열에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열을 막 내가지고 막 하니까 바이러스가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아프지도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조인간 로봇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그래요. 아프지 마라. 프로가 아니다. 혹시 9시 뉴스 앵커들이 매번 목이 아파서 요번에 목이 아파서 쉽니다. 이러면서 앵커를 안 하냐는 거죠. 10년씩 하시는 분들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요. 그게 프로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아마추어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프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가지고 기회를 만드셔야 되고요. 이 일을 가지고 성실껏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아메이잖아요. 저는 지금 시작해도요.
내년에 다이아몬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작해가지고요. 한 2년, 3년 안에 크라운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FCA를 목표로 해서 지금 뛰고 있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슴이 꼭 병 걸린 사람처럼 쿵덕쿵덕거려요. 남자를 보고는 가슴이 뛰진 않는데 저는 아메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한번 인생을 바꿔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가 있나요? 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제가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하면 서울 올라오거든요, 지금. 올라오는데 노다지예요, 노다지, 서울은. 현실점검 다 돼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조금만 터치되면 이 일을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열심히 하세요. 함께 해서 나중에 크루즈에서 그때 봤다라는 얘기도 듣고 싶고요. 그때 그 강의로 약간의 동기부여가 받았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거든요. 함께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이 일이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해서 보여주는 리더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